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람의 성격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어, 처음 보는 사람을 성격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뭐 오랜 친구를 사귀거나 그러면은 그 사람의 성격을 알지만은 처음 보는 사람 성격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랬는데 체질을 보면 어떤 체질이냐고 하는 이 체질을 보면은 성격이 나와요. 그 이제 요즘 이제 유튜브가 많이 뜨고 그러니까 모르던 것도 우리가 많이 이제 알고 그러는데 옛날부터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서 뭐 싸가지가 없다 막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싸가지라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이 이인의 예지가 없다 그 얘기야. 이제 믿을 신자는 요거 이제 토에 들어가는 가운데이기 때문에 요걸 뺐어요. 우리가 서울 가면 남대문, 서대문, 동대문, 북대문이 있죠. 그러면 네 개의 대문이 있는데 보신각이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이 토라는 것은 항상 중앙토예요. 가운데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인의 예지 요 네 가지가 없다. 그거를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이제 발음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싸가지가 있는 사람과 싸가지가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의 성격 그리고 이 체질에 대한 성격을 한번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목형 체질. 우리가 목형 체질을 하면은 이제 그 체질 공부한 사람들은 이렇게 얼굴만 보면은 다 이 사람은 목형 체질이다 이렇게 아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뭐 목형이 뭔지 화형이 뭔지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공부인데 이 공부를 하면은 체질을 금방 볼 수가 있죠. 지금 이제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불교에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그게 부처님이 한 말이 아니고 마야 부인이 꿈에서 봤던 거를 얘기한 건데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풀어보자고요. 지금 지구상에 80억 인구가 사는데 80억 인구의 체질이 다 달라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냐? 이 지문이 다 달라요. 쌍둥이도 지문이 달라요. 그렇듯이 전부 다 얼굴 모양새가 체질이 다 다르니까 이 지구상에 내가 독보적인 존재다 이거죠. 그러면 천상과 천하에 나보다 잘생긴 사람도 없고 나보다 훌륭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최고죠. 네. 근데 그 80억 인계 체질을 80억 개를 분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요약해서 6개의 체질로 이렇게 해서 이제 분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 목형 체질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키가 큰 사람들을 거의 다 목형이라고 그러는데 엄청 부드럽고 인자해요. 목형 체질이. 그 부드럽고 인자하다 보니까 너한테 잘 속아요. 왜 그런가 하면 너에게 해를 안 끼치려고 그래. 이 목형 체질은 너한테 해를 안 끼치고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 사람을 편리하게 해주려고 하는 이런 성격이에요. 그게 부드럽다 이거죠. 예.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서로 물론 대화를 하고 이럴 적에는 거의가 보면 사람이 좀 어수룩해 보이면은 뭔가를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습성들이 많이 있죠, 사람들이. 그러나 그 사람 속에는 지혜가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이 부드러운 사람 속에는 지혜가 무궁무진하다. 그렇기 때문에 학문도 많이 배우고 이런 분들이 거의가 뭐를 했는가 하면 그 옛날에는 훈장을 많이 했고 지금은 그 선생님들이 이 목형 체질이 많아요.
그 이런 분들 갖다가 얕잡아 보면 안 되겠죠. 예,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화형 체질. 이 화형 체질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대개 보면 얼굴이 훤하죠. 이마가 넓으니까. 이마가 넓으니까 훤해요. 그런데 그 체질 중에서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지만 어찌됐든 화라는 것은 심장이잖아요. 심장이 크다는 얘기, 기능이 크다. 그 기능이 크기 때문에 혈액 순환이 빠르단 말이에요. 빠르니까 어떻게 돼요? 속에서 열이 확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딱 터졌을 적에 똑같은 사람이 목격을 했어도 이 화형 체질은 구경을 안 해요. 직접 나서서, 예, 그 자리에서 직접 나가서 일을 처리하는 이런 성격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예의가 바른가 하면은, 예의가 바르다는 건 뭐예요? 상대방을 높임을 높여줄 수가 있고 예우를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인가가 얘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얘가 안 맞았을 적에는 그 즉시 지적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화형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맞든 안 맞든 간에 둘 중에 하나거든. 안 맞으면 안 맞는다, 맞으면 맞는다.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예의가 밝기 때문에 이런 분들하고는 무슨 이런 분들이 왔을 적에는요 항상 예를 갖춰주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또 도리가 돼요. 예. 그래서 화형 체질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토형 체질. 아까 내가 이제 보신감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이 중앙토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가운데에서 어떤 그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죠.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자, 부드럽지도 않고 예의가 밝지도 않고 의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지혜가 없는 것도 아니고 다 갖추고 있으면서 거기에 믿음이 강한 거죠. 네. 그 이제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뭐예요? 뭐든지 정확하게 일을 벌릴 수 있는 사람. 정확하지 않으면 일을 안 하죠.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요즘 그 사회가 신용사회라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신용을 벗어난 사람들하고는 절대 거래를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전관계라든지 인과관계라든지 이런 때에 신용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 관계를 안 해요. 거래도 안 하고. 그렇게 정확한 사람. 그래서 토형 체질을 만나면은 거짓말을 하면 안 돼. 토형 체질한테는 있는 그대로를 얘기를 해줘야 이 토형 체질이 인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금형 체질. 금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광물, 그렇죠? 광물을 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우리가 광물 중에서 주로 이제 돌이나 쇠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씨앗도 금으로 들어가죠. 근데 금형은 형질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돌이다. 그럼 돌이 절대 변하지 않고 쇠다. 쇠가 변하지 않아요. 씨앗도 똑같죠. 새싹이 나기 전까지 변하지 않아요. 예. 그렇듯이 변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뭐예요? 의리예요. 예. 그래서 금형체질은 의리를 엄청 소중하게 생각을 해요. 약속 시간을 해도요, 먼저 나가서 기다리고 아니면은 이 약속 시간에 딱 맞춰서 나가지 그냥 뭐 뒤따라 나가거나 이런 것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하면 좀 뭐합니다만, 그 조직 폭력이 옛날에 많았었잖아요. 그 조직 폭력에 보면은 뭐 의리로 뭉치니 어쩌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의 체질들이 거의 다 보면은 금형 체질이에요. 예. 금형 체질이니까 겁도 없고 그냥 이 주먹도 강하고, 그래서 그런 조직들이 많이 있죠. 금형 체질이. 예. 그 다음에
수형 체질은 지혜의 보고예요. 수형 체질은 키가 적은 사람도 있고 키가 큰 사람도 있지만은 턱이 조금 넓어요. 턱이. 예. 그러면 턱이 넓으니까 이마는 약간 좁겠죠. 이런 사람들은요, 아까도 목형 체질에서도 얘기했지만 조금 어리숙해 보여요. 이렇게 처음 만나면 좀 어리숙해 보여요. 근데 이 사람은 계산은 느려도 지혜가 엄청 풍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어른 얘기해가지고 서로 인과관계를 맺는다든지 어떤 거래를 한다든지 할 때 꼭 지혜롭게 행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돌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없어요. 항상 한 발짝 물러나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일을 처리하죠. 네, 이렇게 지혜롭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 상화형이라는 체질은요, 어떻게 이제 설명하는가 하면은 탤런트들이 보면 거의가 이 상화형 체질이 많이 있습니다. 뭐 얼굴을 고친 사람도 있고 안 고친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런 상화형 체질이 많이 있는데 다재다능해요. 그러니까 탤런트라는 것이 뭐예요? 만능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다재다능해요. 그러니까 중재 역할도 잘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거, 무엇이든지 이런 것을 참 잘하는데 상도 참 곱고 이뻐요. 예, 우리가 화형 체질이 아까 이마가 넓어서 훤하다고 그랬는데 화형 체질을 하고 토형 체질하고 중간쯤 해가지고 이렇게 키도 마치 맞고, 이런 사람들은 어디 아픈 것도 별로 없으면서 모든 사회생활에 아주 적응도 잘하고 이런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서 싸우면 누가 제일 이겨요? 만약에 싸움에 붙으면은요, 네. 금형 체질을 당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금형 체질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그러면 목숨 걸고 싸워요. 다른 뒤에 볼 것도 없어요. 그렇게 강해, 의리가 강해. 예. 여기서 그럼 제일 이렇게 좀 우리가 살면서 좀 피곤하다 이런 성격은 또 피곤하다. 예, 아주 피곤해 살면서 이런 사람 피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유형이가 좀 많을 수 있는지. 많을 수 있는 게 화형 체질. 왜 그런가 하면 화형 체질은요, 아까 심장이 좀 크다 그랬죠. 기능이 크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의가 밝으니까 불의를 보면 못 참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형 체질이 예를 들어 불의를 봤다. 그래도 지혜롭기 때문에 한 발 물러서서 관찰을 하고 뭔가를 계산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나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화형 체질은 불의를 봤다. 그러면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할 때 어떻게 보면은 선두주자, 그렇죠? 선두주자로 나가서로 우리 모임을 대표해서 나가는 것도 좋은데 개인적인 인과관계를 하면 어떤 때는 피곤할 때도 많죠. 그러면은 화형 체질이 하고 그러니까 수국하잖아요. 그럼 화형 체질은 수를 만나면은 맥을 못 추겠네요. 그렇죠. 여기는 물이고 예. 여기는 불이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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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물과 불은 예. 원래 이게 수승화강이라 그래서 상호작용을 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서는 불은 물을 끓이기는 해도 끄든 못하죠. 근데 물은 불을 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가 화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밖에 없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은 수를 안 만나야 되겠네요. 화는. 예? 화의 성격을 가진 사람은 수의 성격을 가진 사람은 안 만나야 되겠네요. 안 만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안 만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 만나긴 만나도 예. 될 수 있으면은 그 뭐야 그 무슨 일이 터졌을 때 직설적으로 나가지 말라 얘기예요. 화양. 예. 네. 그리고 이 입이 항상 이 혀가 예. 예, 네. 이 혀가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할 때 이 혀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 화형 체질은 혀가 엄청 발달했기 때문에 말이 빨라요. 말이 빠르면서도 많이 해요. 그러니 그런 사람을 당할 수가 없어. 근데 수만 당한다니. 수는 이길 수 있다는 얘기. 참고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은 뭐 가을 우주의 가을 시대라고 하는데 지금은 수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럼 수의 시대니까 좀 화형의 성격을 가진 사람이 좀 힘들 수도 있겠네요. 힘들죠. 지금 내가 늘 얘기하는 수의 시대잖아요. 예, 예, 예. 수의 시대라는 것이 우주에 지금 가을과 겨울이 겹쳤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여성이 수의 시대면 여성이 지금 활동하는 이런 세상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화는 여름이라는 얘기죠. 이건 겨울이라는 얘기고 겨울에는 암만 불을 뜨겁게 떼도 그때뿐이지 불이 꺼지고 나면 더 춥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어쩌면은 감옥에 제일 많이 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체질을 네. 처음 만난 사람이라도 네. 체질을 알면 네. 그렇죠? 그 사람의 성격을 대번에 알 수가 있죠. 근데 체질을 모르면은 성격을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내가 당한 다음에 이 사람이 이런 성격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체질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성격이 너무 안 맞는 사람이다 막 이렇게 생각될 때는 어떻게 해야 잘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요? 안 맞는다는 건 없어요. 다 맞는데 상생, 상극, 상화작용, 상통작용까지가 다 맞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자꾸 이렇게 이제 그 입싸움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내가 2%만 부족하게 살면 세상은 다 무난해. 예. 그냥 2%를 내가 부족하면 돼요. 어떻게 도움이 됐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따가 제가 질문 이상하게 한 거는 제가 편집할 거예요, 스님.